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공매도로 유명세를 탔던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주식 하락에 더 이상 베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버리는 현지 시간 미국 CNBC와 독점 인터뷰를 통해 테슬라 풋옵션은 그저 트레이딩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마이클 버리는 언론이 이 사안에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는데 투자 포지션은 해지 차원이었을 뿐 알려진 것과 달리 수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풋옵션 계약은 특정 주식이 일정한 시점에 가격이 하락하는 조건에 베팅해 수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마이클 버리가 시도했던 공매도 포지션은 1분기 기준 테슬라 풋옵션 약 80만 1천 계약, 2분기 기준 107만 5,500 계약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풋옵션은 주식 100주당 계약으로 전날 테슬라 종가 기준 약 107조 원 규모에 달한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이달 들어 가격이 크게 오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공매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왔다. 다만 버리는 블록체인 기술에 흥미를 느끼고 현실 세계에서도 사용될 거라 믿는다면서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안에 거품이 있고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이클 버리는 CNBC의 인터뷰 시점에 앞서 테슬라와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비판해오던 자신의 트위터 계정도 삭제했다. 그는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을 삭제한 바 있으며 이후 6월부터 레버리지를 통한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을 지적한 트윗과 글 삭제를 반복해왔다. 마이클 버리는 앞서 지난 8월에도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해 역사상 가장 거대한 투기 거품이 발생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테슬라를 비롯해 캐시우드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대해서도 풋옵션 베팅에서 기술주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키운 바 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한 마이클 버리의 기대와 달리 테슬라는 독일 기가팩토리의 양산 가능성,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평가가치 상승으로 오는 2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연일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지난 5월 말 563달러 선까지 하락한 뒤 5달간 약 49% 상승을 이어가며 전날 843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환불 정보 미공개 고수. 게임사 2번 온다. 애플의 폐쇄적인 정보 제공 정책이 중소게임사의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 애플이 모바일 게임 환불 권한을 독점하고 판매 내역도 제공하지 않아 국내 게임사가 악성 환불 리스크에 노출, 창작자 권리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게임 관련 분쟁 조정 가운데 애플에 신청된 건수는 2,686건이다. 구글의 893건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는 애플의 폐쇄적인 정보 공개 구조 때문이다. 애플은 환불 권한을 전권 소유한다. 게임 개발사의 판매 내역 제공 없이 금액만 정산한다. 반면에 구글은 판매 내역과 환불 권한을 개발사와 공유한다. 구글은 2016년 12월 리니지2 레볼루션 출시 이후 이용자가 폭증하고 환불 대행 업체가 등장하자 개발사와 정보를 공유했다. 구글 플레이 환불 정책에 의한 스토어 내 환불뿐만 아니라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해서 환불을 요청하는 방식도 지원한다. 애플은 지난달 한국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채택된 후 개발자에게 제한적인 환불 신청 알림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환불 여부는 여전히 애플이 판단하고 게임사는 이용자를 특정하지 못한다. 폐쇄적인 정책 때문에 게임사는 환불 악용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악용 이용자는 애플이 개인정보를 게임사에 제공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인앱 결제를 통해 게임 내 재화를 구입 사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환불을 조장하는 대행업체도 난립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 친화 정책인 묻지마 환불을 이용 환불을 대행해서 수수료를 챙겼다. 또 오픈 채팅방,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임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수법으로 규제를 교묘하게 피했다.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며 먹튀 사기를 치거나 환불깡을 한다. 현금이 급한 이들이 소액 결제로 게임 내 재화를 구입하고 업자가 이를 현금으로 싸게 구입해서 재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시 판매하는 형식이다. 이때 처음 소액 결제를 한 이용자는 앱 마켓을 통해 환불받는다.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템이 게임에 먼저 적용되는 셈이다.
이는 게임사와 게임 내 선의의 이용자 피해로 이어진다. 게임사는 정확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예상 매출보다 적은 금액을 애플로부터 정산받는다. 개인별로는 100만 원 안팎이어서 게임사가 따로 사법 조치를 하기도 난감하다. 그나마 대기업은 환불 이용자 로그를 분석해 재화를 회수하고 계정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먼 얘기다. 라이브 서비스 대응에도 버거운 중소기업으로서는 결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계정을 추적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 과정에서 정상 이용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게임에서 떠나면 해당 게임 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상원 의원은 악성 환불은 물론 환불 대행 업체까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발사의 환불 권한이나 구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작년 1조 매출 올린 MS, 실적 꺾인 오라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MS가 국내 실적을 공개한 건 2004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MS가 내놓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작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 1조 1613억 원, 영업이익 1314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매출은 0.5%, 영업이익은 75% 올랐다. 순이익은 1076억 원으로 135%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 등 기타 매출은 이전 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464억 원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오피스 365 등의 매출이 늘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 매출은 6,121억 원을 기록해 전년과 비슷했다. MS는 지난 5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0개 국가의 윈도우 11을 공식 출시했다. MS가 국내 실적을 공개한 것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도 공시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 법인을 운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법을 고친 것이다. 1988년 9월 설립한 한국 MS도 2005년 유한회사로 전환해 법 개정 전에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공시했던 2004년 한국 MS 매출은 2,330억 원으로 대부분이 상품 매출에서 나왔다. 영업이익은 적자였다. 같은 이유로 유한회사인 오라클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실적을 공시했다. 한국 오라클은 지난해 매출 8,843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 줄어든 것이다. 영업이익도 165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13.6% 감소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 주춤하면서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순이익은 1,333억 원 적자에서 76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반면 아마존 웹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외부 감사 면제 대상인 유한 책임회사로 전환했다. 업계에선 아마존이 상법상 허점을 찾아 실적 공개를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아마존 코리아 측은 유한 책임회사 전환과 관련해 아마존은 정기적으로 비즈니스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언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아마존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물류 대란 못 참겠다. 아마존, 장거리 항공 물류 시장 직접 뛰어든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대형 항공기를 구입해 내년부터 장거리 물류 시장에 뛰어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아마존이 보잉 777, 에어버스 A330 등 대형 중고 항공기를 매입해 화물기로 개조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내년 전 세계 주요 공항에 취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사들인 보잉 777과 에어버스 A330은 지난 5년간 아마존의 미국 내 항공 배송을 전담해온 중형 항공기 보잉 767보다 훨씬 큰 기종이다. 블룸버그는 아마존이 이를 통해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항공기로 직접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물류 서비스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해운 물류 대란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항공 물류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 내에서 운행하던 중거리, 단거리 항공 배송에서 벗어나 중국, 인도, 베트남 등 3개의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실어 나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아마존이 페덱스 업스 등 전문 업체와 해외 항공 물류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아마존이 중국 등 해외 장거리 항공 물류에 뛰어든 만큼 자사의 화물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제품 운반까지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항공기 전문 정보업체인 플레인스파터스에 따르면 현재 아마존 에어가 확보해 운행 중인 화물 항공기는 보잉 767, 보잉 737, ATR-72 터보프롭 등 약 75대다. 에어월드와이드 홀딩스, 에어 트랜스포트 서비스 그룹, 선컨트리 에어라인 홀딩스 등과 계약해 북미와 유럽 내에서 독점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에어 트랜스포트 서비스 그룹 지분 일부를 매입하기도 했다. 아마존은 현재 에어버스 A330 항공기 10대를 비롯해 보잉 777 기종 추가 매입을 위해 물량을 수소문하고 있고 대형 항공기를 운행할 조종사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페덱스와 UPS가 운행하는 항공기는 각각 468대, 283대로 아마존보다 많지만 빠른 시일 내에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 2016년 항공물류를 전담하는 자회사 아마존에어를 설립했다. 유료 고객인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게 빠른 배송을 하려고 시작한 자체 항공기 운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 크게 늘었다.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드폴 대학교 체딕개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아마존의 항공기 운항 횟수는 하루 164회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5월 하루 80회를 운항하던 데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아마존 에어가 취향원 공항 약 160km 반경에 거주하는 미국인 비중은 1년 전 54%였지만 현재는 70%에 달한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아마존 항공물류권에 살고 있는 셈이다. 미국 투자은행 자문사인 에버코어 ISI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마존의 배송망 투자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최근 목표 주가를 기존 4,200달러에서 4,7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아마존 주가보다 약 40% 가까이 높은 수치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9월 친환경 승용차 판매 비중 20% 돌파. 9월 중국에서 판매된 승용차 5대 중 1대는 친환경차였다. 중국 언론 징지관차바오가 인용한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9월 중국 친환경 승용차 판매 비율이 전체 승용차 판매 비중에서 21.1%를 차지했다. 이래서 9월 평균 판매 비중은 12.6%였으며 지난해 1에서 9월 기록한 5.8%의 2배 이상 비율이다. 승용차 시장이 아닌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 비중도 17.27%다.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의미다.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연석회에 따르면 9월 친환경 승용차 판매량은 33만 4천 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2.1% 늘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전체 신차의 20%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는데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 친환경차 주요 브랜드 비아디는 9월 친환경차 판매량만 7만 1,115대를 기록했으며 테슬라가 5만 대 이상, 상하이 GM링이 3만 8천 대 이상, 상하이 자동차가 2만 1,000대 이상, 니오와 샤오펑이 각각 1만 대 이상 판매했다. 올해 1에서 9월 중국 전기차 배터리 누적 생산량은 134.7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 늘었다. 이 중 3원계 배터리 생산량이 62.8GWh로 전체 생산량의 46.6%를 차지하며 리튬인 산철 배터리 생산량은 71.6GWh로 전체 생산량의 53.2%를 차지했다. LFP 배터리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1.4% 늘어난 것이다. 다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중국 9월 전체 자동차 시장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207만 7천 대와 206만 7천 대로 지난달 대비 20.4%, 14.9%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도 17.9%, 19.6% 줄었다.